자, 63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훈이가 시험을 봤는데 69점인 어느 과목의 점수를 잘못 보아서 평균이 잘못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69점이라는 점수를 제외하고는 알 수가 없죠. 그 나머지 11과목의 성적의 합을 미지수로 두겠습니다. 미지수 A로 둘게요. 그러면 이제 평균 한번 구해볼까요? A라는 11과목 성적의 합에다가 실제로 69점을 맞은 점수를 더한 다음에 12로 나누게 되면은 정말 이 광훈이가 맞은 점수의 평균이 나오겠죠? 근데 그게 잘못 계산한 점수보다 1점이 낮은 거예요, 평균이. 그쵸? 그러면 여기에다가 1점을 더하면 잘못 계산되어진 평균과 같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못 계산한 평균을 계산해 볼게요. A에다가 잘못 본 점수 모르니까 그것도 미지수로 둘게요. X라고 두겠습니다. 그걸 12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제대로 본 거, 그리고 얘는 잘못 본 거, 그거의 평균 차이는 1이니까 이렇게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양변에 12 곱하고요. A는 없애주면 X는 81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34번입니다. 634번은 자료가 8개가 주어져 있고 중앙값과 채빈값의 힌트를 줬어요. 그러면 먼저 일단 크기 순서대로 이 아이들의 나열을 해야 되겠죠? 15, 16, 16, 20, 20, 24, 26. 그래서 A1이 제외한 나머지 7개 자료를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최빈값에 초점을 먼저 맞춰보면 최빈값이 하나만 나왔는데 지금 이 두 자료의 개수가 같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바로 A의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빈번히 나온 값이 한 개가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A가 16일 때와 A가 20일 때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네요. A가 16이라고 한다면 자료의 개수가 8개니 중앙값을 구하는 방법은 짝수계일 때는 2분의 n번째 것과 2분의 n 플러스 1번째 거의 평균이죠. 그래서 4번째 자료와 5번째 자료의 평균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4번째 자료는 A가 16이라고 했으니 여기에 16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16과 20의 평균이 되네요. 그러면은 18이 되는 거고요. 18은 A에다가 2를 더한 게 맞죠? 중앙값은 A 플러스 2라고 했으니 문제에 부합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16인 거는 일단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A가 20일 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A가 20일 때는 4번째 자료와 5번째 자료의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에 20이 들어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4번째 자료가 20, 5번째 자료도 20이니까 이 친구의 평균은 20이 될 겁니다. 그러면 A에다가 2를 더한 게 중앙값이라고 했는데 20에다가 2를 더하면은 22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한 중앙값과 안 맞아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0이 아니라 A는 16이 되겠습니다. 자, 635번 문제입니다. 635번 문제는 평균에 대해서 각각 표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잘 읽어보면
개수는 나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각각의 개수를 미지수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요렇게요.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문제에 주어진 대로 평균을 구하는 식을 다 세워 볼게요. 270a에다가 더하기 300b 한 걸 a와 b의 개수를 더해서 나누면 288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00c 더하기 580d 나누기 c 플러스 d는 590. 그 다음에 270a 더하기 600c는 a 더하기 c로 나누면 435.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12b는 18a가 되는 거고요. b는 2분의 3a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 10c는 10d가 되는 거니까 c랑 d는 같을 거예요. 그 다음엔 165c가 165a가 되는 거네요. 아, 그러면 c랑 a랑도 같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선생님이 a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b는 2분의 3a고요. c도 a고 d도 a였어요. 그러면 이 정보를 이용해서 마지막에 식을 하나 더 정리를 하러 가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되는 m이라고 하는 평균은 300b에다가요 580d를 더한 다음에 b 더하기 d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b하고 d를 이제 a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잖아요. 2분의 3a 더하기 a분의 다음에 450a 더하기 580a 그러면 1030a 2분의 5a a는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분모 문제에다가 일단 2 곱해 볼게요. 그 다음에 5로 나눠주면 41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하려는 m은 412가 되겠습니다. 636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a와 b의 분수안이 서로 같을 때 a분의 b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균부터 차근차근 해서 분산까지 구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a부터 갈게요. a는 a가 2개 있어요. 그리고 2a는 1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3a는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을 구해 봅시다. 평균은 m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아까 개수가 2개, 1개, 2개니까 5개죠. 5로 나눠주면은 2a가 되겠네요. 자, 평균은 2a가 됩니다. 두 번째 분산 구해 볼게요.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러면 평균이 2a니까 a에서 2a를 뺀 거의 제곱, 그게 2개 있고요. 2a에서 2a를 뺀 거의 제곱이 1개 있고 3a에서 2a를 뺀 거의 제곱이 2개 있어요. 그게 총 5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해보면은 2a의 제곱, 그 다음에 2a의 제곱, 4a의 제곱을 5로 나누는 거니까 5분의 4a 제곱이 되겠네요. 자, 분산값도 구했습니다. 그러면 좀 공간이 부족하니까 여기다가 써놓을게요. ma는 2a
VA는 5분의 4A제곱. 여기까지 이제 표현을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우고 자료 B의 평균과 분산값을 구해볼게요. 자료 B는 이제 B가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B가 2개 있네요. 2B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3B가 4개 있습니다. 총 10개네요, 10개. 그러면 2B가 되겠네요. 평균이 2B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 구하러 갑니다.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B에서 2B를 뺀 다음에 제곱한 게 4개 있어요. 그리고 2B는 2B에서 2B 빼면 0이잖아요. 이번에는 안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B에서 2B 뺀 거의 제곱이 4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10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5분의 4 B의 제곱이 되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A 자료와 B 자료의 분산이 같다 했으니까 5분의 4 A 제곱과 5분의 4 B의 제곱이 같은 거고요. 결국에 A와 B가 크기가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A분의 B는 1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 자, 637번입니다. 평균 표준 편차가 나와져 있고 fx라는 2차 함수의 값을 구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구해 볼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3으로 나누면 5가 나왔다는 거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5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분산이 편차의 제곱이니까 16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럼 분산을 구하러 가겠습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러면 a-5의 제곱 더하기 b-5의 제곱 더하기 c-5의 제곱을 3으로 나누면 16이 나왔다는 거네요. 이게 분산이니까. 자,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전개해가지고 정리하면서 써보겠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에 마이너스 10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다음에 75를 더한 게 48이네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5니까 여기 이제 15라고 나와있죠? 그렇기 때문에 150을 빼줘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75가 되는 거고 결국에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123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정보를 하나 더 찾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f3의 값을 구하러 갈게요. f3의 값은 그냥 여기다가 바로 3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편하겠습니다. f3은 a-3의 제곱 더하기 b-3의 제곱에다가 c-3의 제곱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에 마이너스 6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더하기 27이 되겠죠? 자,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123이라고 찾았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도 15라고 찾았으니까 바로 계산이 가능하네요. 그러면 60
정답은 60이 되겠습니다. 638번에 보겠습니다. 638번은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편하고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한 자료를 이제 X라고 하고요. 그 친구가 앞에 A가 곱해지고 B가 더해지게 변해졌다고 볼게요. 별량이 이렇게 변하면요.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을 거잖아요. 평균은 M, 분산을 V, 표준 편차를 S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평균은 AM 더하기 B로 변하는 거고요. 분산은 A의 제곱 V로 변하는 거고요. 표준 편차는 절대값 A의 S를 곱해지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외워두셨다가 문제를 빠르게 풀어줘야 됩니다. 평균은 80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3점이었어요. 점수가 10점씩 올랐고 평균과 표준 분산을 구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과목의 점수가 10점이 올랐다는 건 A는 이제 없는 거고요. 그냥 1인 거고 B가 10점씩 오른 거니까 이제 플러스 10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평균은 원래 평균에다가 더하기 1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평균이 80점이었으니까 80 더하기 10을 해서 90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분산은 여긴 분산이 나와 있지 않고 표준 편차가 나와 있으니까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표준 편차가 3점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A가 1이니까 그냥 S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럼 분산은 표준 편차는 3이에요. 그렇다는 건 이제 분산은 3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평균은 90점, 분산은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외워야 되는 공식, 자료가 X라고 했을 때 별량들이 A배 되고 B라는 값이 더해지게 되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각각 변하게 되는데요. 평균을 M, 분산을 V, 표준 편차를 S라고 했을 때 각각의 값들은 평균은 AM 플러스 B가 되는 거고요. 분산은 A 제곱 V가 되는 거고 표준 편차는 절대값 AS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을 볼게요. 기억에서는 각각의 자료가 더하기 1이 되고 있어요. 그쵸? 플러스 1씩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평균은 1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평균보다 1만큼 커진다.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니은 볼게요. 니은은 각각의 자료에 플러스 1이 됐다라는 건 분산과 표준 편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분산과 표준 편차에 영향을 미치는 값은 지금 보이는 대로 A 값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더해지고 빼졌는지는 별량에 얼마가 더해지고 빼졌는지는 분산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니까 원래의 분산과 변화된 분산은 같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디귿을 볼게요. 디귿은 원래의 자료에 2가 곱해져 있어요. 그렇다는 건 분산은 그 곱해져 있는 숫자의 제곱배가 되겠죠? 그래서 분산은 2배가 아니라 2의 제곱인 4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안타깝게도 틀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기억 니은인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40번 문제입니다. 640번은 A팀과 B팀이 최근 5경기에서 친 안타수를 조사를 한 거고요. 평균은 10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A값, B값을 구하러 가봐야 되겠습니다. 자, 평균부터 구해볼게요. A팀의 평균은 13에다가 13 더하고 8 더하고 A 더하고 10을 더한 다음에 5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게 10인지 확인하러 10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A는 6이 되겠네요. 그래서 A는 6이라는 게 맞게 되겠고요. 이제 B값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B팀의 평균은 9 더하기 5 더하기 B 더하기 18 더하기 12 나누기 5예요. 이게 10이 나왔다는 거니까 B도 마찬가지로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이번에는 니은을 볼게요. 니은은 표준편차 얘기가 나와 있죠. 표준편차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빨리 이제 분산과 표준편차를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A팀의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3의 제곱 그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리고 A는 6이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이네요. 그걸 5로 나눴을 때 분산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8에다가 더하기 4 더하기 16을 하고 5로 나누면 돼요. 5분의 38이네요. 자, 그러면은 표준 편차값은 얼마일까요? 표준 편차값은 루트 5분의 38입니다. 자, 이제 B팀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러 가볼게요. B팀은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8의 제곱, 2의 제곱을 5로 나누면 됩니다. 1 더하기 25 더하기 16 더하기 64 더하기 4 나누기 5 하면 110이네요. 그래서 22. 그러면은 표준 편차값은 B팀의 표준 편차값은 루트 2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B팀의 표준 편차가 루트 22가 맞으니까 니은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디귿 가겠습니다. B팀의 타격이 A팀의 타격보다 기복이 심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흩어져 있는 정도가 크다라는 거예요. 들쭉날쭉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분산의 값이나 아니면 표준 편차의 값이 더 크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결국 B팀의 분산이 A팀의 분산보다 큰지 확인하러 가면 되는 거예요. 자, B팀의 분산과 A팀의 분산은 이렇게 이제 분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누가 봐도 B팀의 분산이 훨씬 큰 거니까 얘는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디귿은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되는 거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료들 하나씩 읽어볼게요. 5명인데 중앙값을 이제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어린 회원의 나이가 13세, 그리고 평균은 14.8세, 한 회원은 15세, 그 다음에 16세는 2명,
이렇게 있으니까 한 명 빼고는 나이를 다 준 거네요. 즉 13, 15, 16, 16, 한 명은 몰라요. 그거의 평균이 14.8세였다는 겁니다. 이걸 구하면 나머지 한 명의 나이를 구할 수가 있고 중앙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60 플러스 x가 74가 되는 거고요. x는 14. 나머지 한 회원의 나이는 14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3, 14, 15, 16, 16 이렇게 5명이고 그 5명의 나이의 중앙값은 가운데 있는 친구겠죠? 그래서 15세, 즉 15세가 중앙값이 되겠습니다. 자, 642번 문제입니다. 일단 주어진 정보를 확인을 해보면 별량의 합은 10이고요. 별량 제곱의 합은 260이고 이 친구들의 표준 편차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어진 정보들을 표현을 해볼게요. x1 더하기 x10까지는 10. 그리고 이 친구들을 10으로 나눠주면 평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m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평균은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곱의 합이 260. 이렇게 세 가지 정보를 일단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표준 편차를 구해달라 했으니까 이제 분산을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그러면 이제 x1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x10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리고 그거를 10으로 나눠주면 끝나는 거예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x1 제곱 더하기 점점점 x10의 제곱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1 플러스 점점점 x10까지, 그리고 10을 더해줘야 되겠네요. 나누기 10 하면 위로 올라가서 쓰겠습니다. 이 친구는 260에다가 마이너스 20을 하고 더하기 10을 한 다음에 나누기 10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25가 분산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거에다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니까 표준 편차 S라고 표현했습니다. 루트 25, 즉 5가 표준 편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읽어보면 직륜면체의 모서리 길이의 평균이 2라고 했어요. 그리고 각각의 모서리는 x, y, 3입니다. 그 분산은 3분의 2네요.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면의 넓이의 평균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근차근 먼저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모서리는 이제 가로 4개, 세로 4개, 높이 4개가 있겠죠? 그래서 4, x 플러스 y 플러스 3에 나누기 12를 하면은 2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즉, x 플러스 y 플러스 3은 6이라는 거고 x 더하기 y는 3이라는 정보를 주고 있네요. 두 번째, 분산이 3분의 2입니다. 분산이 3분의 2라는 건, 자, x에다 평균 2를 빼야 되는 거죠. 분산은 요 x-2의 제곱이 4개, 그 다음에 y-2의 제곱도 4개, 그리고 3-2의 제곱도 4개가 있을 거고,
그거에 12로 나눈 것이 3분의 2가 나왔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약분을 해주면은 이게 3인 거니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4 x 더하기 y의 더하기 9를 한 게 2가 되었다는 뜻이네요. 천천히 계산하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에 마이너스 4 x 더하기 y를 한 것은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x 더하기 y의 값은 우리가 위에서 구해놨으니까 집어넣어서 x제곱 더하기 y의 값이 얼마인지 찾아보겠습니다. 12 마이너스 7이니까 5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x, y의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x 더하기 y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이니까 곱셈 공식에 의해서 9는 5 더하기 2xy xy가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이제 직육면체 6개 면의 넓이의 평균은 가로 곱하기 세로 한 개 2개 있을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한 면이 2개 있을 거고요. 가로 곱하기 높이를 한 면이 2개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6개의 면이니까 6으로 나눠준 게 면의 넓이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4에다가 더하기 18을 더하고 6을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11, 3분의 11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